자, 이제 여러분의 앱에다가 새로운 화면을 하나 만들고 직접 그 화면을 띄워 볼 거예요. 근데 새로운 화면을 하나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때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자바라고 하는 파일과 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해보신 게 XML이라고 하는 요 파일이 화면을 구성하는 거, 화면을 바꾼 다음에 기능을 자바라고 하는 파일에 넣습니다. 그죠? 자, 이게 하나의 화면을 위한 기능을 또 화면을 위한 하나의 화면을 위한 화면 구성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화면은 자바 소스 하나와 XML 파일 하나로 구성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됩니다. 뒤에 가면 물론 아닌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XML 하나와 자바 파일 하나가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것도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에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있는 액티비티 main.xml이 여러분이 화면을 만들고 고쳤던데 이걸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릅니다. 왼쪽에서.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상위 폴더를 선택하고 컨트롤 V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복사가 되는데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고 뜨게 됩니다. 자, 앞에 카피오브라고 된 거 빼고요. 액티비티 밑줄 긋고 메인으로 되어 있던 거를 액티비티 밑줄 긋고 뉴라고 한번 바꿔보죠. 액티비티 밑줄 긋고 뉴라고 바꿉니다.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 복사를 한 겁니다. 자, 액티비티 new.xml을 더블 클릭하면 자, 가운데 영역에 액티비티 밑줄 긋고 new.xml이 나오는데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 영역 전체로 보내보니까 액티비티 main.xml 처음에 있던 화면 우리가 고쳐놓은 화면이 그대로 복사가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화면이 복사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새로 만들 화면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 화면을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보겠지만 그 전에 자, 우리가 복사를 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복사해서 만든 화면을 좀 바꿔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버튼 선택하고 딜리트, 세 번째 버튼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하나의 버튼만 남겨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 선택한 다음에 글자 시작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서 텍스트 속성 선택한 다음에 시작이 아니라 돌아가기 라고 바꿔볼 겁니다. 엔터. 돌아가기로 바뀌었죠, 화면에. 자,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새로 화면이 띄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새로운 화면을 띄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이 화면이 없어지면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기라고 하는 거 하고 여기 프로퍼티스 아래쪽에 온 클릭 가보니까 온 버튼만 클릭 그대로 있네요. 자, 이건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 다시 요 위에 탭을 더블 클릭해서 왼쪽 프로젝트 폴더들이 보이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XML 파일을 복사해서 수정을 했으니까요. 이제 여기에 소스 밑에 org android town.hello world라고 하는 거 밑에 main activity.java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기능을 넣어서 기능을 동작하게 했잖아요. 이걸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위에 여기 자 이걸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꿔서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자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OK 눌러주겠죠. 자,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처음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넣었던 그 코드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도 우리가 입력했던 on 버튼 1 클릭트, 버튼 2 클릭트, 버튼 3 클릭트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자, 여기 on 버튼 2 클릭트 위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on 버튼 3 클릭트에 끝나는 중괄호 있는 데까지 자, 쉬프트 키 누르고 밑에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여기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백스페이스 키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on 버튼 1 클릭트라고 하는 메소드만 남긴 거예요. 여러분 입력했던 것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on creat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정한 적이 없었는데 그 안에 보면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안에 소괄호 안에 보면 r.layout.activity main 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죠? 네, activity main.xml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메인 액티비티가 메인 액티비티 자바라고 하는 게 액티비티 main.xml을 가리켰으니까 우리가 새로 만드는 화면이 new activity.java인데 activity new.xml에서 화면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액티비티 메인이 아니라 이거를 액티비티 뉴라고 바꿔줍니다. 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계속 보시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요거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기를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돌아가기라고 하는 거를 자, 누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토스트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여기 글자를 시작 버튼이 아니라 돌아가기 버튼이 눌렸습니다. 라고 바꿔보자. 자, 그리고 요 밑에다가 자, 엔터 치시고 커서 갖다 놓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피니쉬라고 하고 소괄호 2개 놓고 세미콜론 붙입니다.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전부 다 소문자로 해서 피니쉬로 입력하고 소괄호 2개 하고 예, 세미콜론 붙입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한 거냐? 자, 우리가 새로운 화면을 XML 파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자바 소스 파일 복사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능이나 글자를 약간 바꿔본 겁니다. 화면을. 어쨌든 newActivity.java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고요. 자, 이제 mainActivity.java라고 하는 데로 와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처음 앱을 실행했을 때 뜨는 화면에서 온 버튼 한 클릭, 첫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죠. 자, 거기에 끝나는 중괄호 앞에다 커서 놓고 엔터 2개. 자, 위로 갖다 놓고 탭 눌러서 여기다가 코드를 더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코드 그대로 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도 인텐트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자, 인텐트 뭔지 모르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나중에 자세하게 알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자, 인텐트 자, 대소문자 구분하시고 equal 자, new intent라고 하고요. 자, 소괄호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is라고 입력해 볼까요? 콤마 하고 한 칸 띄우고 자, new activity class라고 합니다. new activity 어디서 봤죠? 자, 우리가 만든 소스 new activity 복사해서 수정해서 만든 newActivity.java 파일의 이름이네요. 그죠? newActivity.java가 아니라 여기서는 .class로 입력했지만요. 소괄호가 끝나고 나서 세미콜론 붙였습니다. 엔터 치고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start activity 해놓고 소괄호 안에 intent라고 하는 거 집어넣고 세미콜론 붙입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앱을 띄워서 보이는 그 화면에서 첫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새로 만든 화면을 띄우는 두 줄의 코드가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기존에 있는 XML 파일, 자바 파일 복사해서 새로운 화면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의 자바 파일에서 버튼 클릭했을 때 그 화면을 띄우도록 두 줄을 입력을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자, 왼쪽 프로젝트 있는 데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면 자, 이런 모양이 뜹니다. 자, manifest라고 해서 프로젝트 안에 manifest라고 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탭이 또 있죠. 자, 그 중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클릭해보자. 자, 어쩌고저쩌고 뭐 내용이 많아요. 그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봅니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노드라고 하는 거 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노드라고 하는 거 보이죠? 자, 가운데 add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add 클릭해봅니다. 자, add 클릭해보면 뭔가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새로 만든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 액티비티니까 그게 액티비티거든요. 자, 안드로이드는 하나의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자, 액티비티 더블 클릭. 자, 그것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뭔가 뜨는데요.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필수로 넣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브라우즈 버튼 클릭해 봅니다. 자, 브라우즈 버튼 클릭해 보면 뭔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입력하기도 전에 뭔가 딱 뜹니다. 여러분이 만들었던 뉴 액티비티가 뜨네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자,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들어갔죠. 자,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새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걸 갖다 클릭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뉴 액티비티로 바뀌죠. 이건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클립스는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은요. 자, 어쨌든 이게 New Activity라고 들어간 상태에서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탭 중에서 오른쪽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본 XML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화면 만들 때 마찬가지로 XML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manifest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여러분이 새로 만든 화면을 추가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해놓고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서 동작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떴죠? 첫 번째 버튼에 넣었죠, 우리가. 자, 첫 번째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 눌렀더니 시작 버튼이 눌렸습니다. 원래 있던 거죠? 화면이 바뀌었네요. 자, 우리가 새로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수정을 한 그 화면이 뜬 겁니다. 자, 돌아가기 버튼이 딱 보이는 화면이잖아요. New Activity라고 하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뜨네요. 그쵸? 그 다음에 돌아가기 버튼 클릭해 볼까요? 자, 돌아가기 버튼이 눌렸습니다. 나오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와우, 지금까지 해봤던 것만 봐도 여러분이 앱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글자도 바꿔봤고 버튼 만들어서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거 간단한 동작이 아니에요. 웹 브라우저가 막 뜨고 사이트가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전화 걸기 화면으로 막 하고 아니면 전화번호 등록하는 그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거나 뭐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앱을 만들 때 화면이 여러 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화면 하나를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 화면을 띄웠다가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 기능까지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보더라도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앱 개발자가 되신 거죠. 자, 따라하기만 했는데 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죠? 자, 이해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거죠. 자, 요즘에는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요즘에 나오는 소위 개발 언어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어떤 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대로 된 걸 만들려면 많은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둘째 마당부터 자세하게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내용부터 약간 좀 어렵다 싶은 그런 내용까지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뭐 각각의 챕터별로 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과 좀 쉬운 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보신 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까지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의 중요도 표시 같은 거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너무 좀 깊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문자가 꼭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전산 쪽을 조금 해봤다거나 아니면 앱 개발 잘 모르지만 조금 해봤어. 내지는 프로그래밍 언어 조금 해봤는데 뭐 이런 분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째 날 해야 될 내용을 같이 해봤고요. 자, 몇 번 제가 얘기하지만 지금 했던 내용은 따라 해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자, 지금 해봤던 내용 좌절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이 따라 해보기만 해도 이 정도 나왔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해만 하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자,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자,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동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 이렇게 되는구나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째 날까지 했고요. 자, 이제 뭐 약간의 설명을 다음날 셋째 날 약간의 다른 설명을 좀 하겠지만 둘째 마당부터는 우리가 했던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